10월 4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1% 상승한 2569.7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90% 상승한 768.9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2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인스코비, 코퍼스코리아, 중앙에너비스, 프리시전바이오, 펜젠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CNH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9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참가하여 신규 파트너사 물색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의약품 위탁 생산과 임상시험 수탁기관 등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최대 규모 행사라고 전해졌으며 올해에는 160개국의 나라에서 2,400여 곳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한다고 전해졌어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75개 기업이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며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녹십자, 일동제약, 셀트리온 등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수주 공세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스코비는 자회사인 아피메즈의 미국 법인이 미국 뉴욕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아파메즈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후보물질인 아피톡스의 미국 식품의 약국 3상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상장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프리시전바이오는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을 전하며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프리시전바이오는 이틀 전 장마감 후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라 최대 주주가 아이센스 외 3인에서 광동제약으로 변경된다고 공시했습니다. 펜젠은 바이오시밀러 빈혈 치료제인 펜포틴의 해외 수출을 본격적으로 확대 중이라는 소식이 동반되었고요. 또한 유한양행의 렉나자에 대한 미국 현지 약가가 연간 약 3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전해지면서 렉나자를 개발하여 유한양행의 기술이 전한 기업인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타 제품 대비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는 점에서 환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석유 유가 섹터입니다. 어젯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국제 유가가 5% 넘게 폭등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두고 그것에 대해 논의 중이며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 은행인 SEB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란 석유시설을 폭격할 경우 유가는 배럴당 2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이러한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석유와 에너지 등의 유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콘텐츠 섹터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삼성 TV 플러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TV 시장인 미국에서 CJ ENM과 KT알파 등의 국내 콘텐츠 기업들과 함께 4,000시간 분량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미국 출시를 시작으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순차적으로 K 콘텐츠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CJ ENM이 연간 1조 원 규모의 콘텐츠 투자를 지속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되며 콘텐츠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토큰증권 섹터입니다. 미국에서 토큰화 펀드의 지분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명의 관계자를 인용하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글로벌 시장자문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지난 2일 토큰화 펀드 지분의 담보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토큰화 펀드의 담보 사용이 허용될 경우 전통 금융권의 토큰화 채택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체 위원회에 전달되어 연말쯤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일부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5번 반도체 AI 전력 섹터입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차세대 AI 전용 칩인 블랙웰이 미친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몇 달 전부터 불거졌던 AI 칩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를 엔비디아 CEO가 직접 일축한 것인데요. 이러한 언급에 목요일 밤 미국장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3%의 상승세로 마감했어요. 한편 챗GPT의 개발업체인 오픈AI가 8조 7,400억 원대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도 반도체와 AI, 전력 관련주들에게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었는데요. 오픈AI는 최신 투자 라운드를 통해
8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스라이브 캐피털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등에서 이 같은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투자자들에게 경쟁업체에는 자금을 대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반도체와 AI, 전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AI, 전력 관련주들은 최근 함께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태성은 최근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합동박과 유리기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붙어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태성은 2주 전 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증설을 위해 194억 원 규모의 토지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대한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과 총 8,36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동반되었는데요. 대한전선의 이번 공급 계약 중 NDC 373 프로젝트는 계약 금액이 약 5천억 원으로 국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영풍정밀은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MBK 파트너스가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 가격을 25,000원에서 3만원으로 높였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영풍정밀과 고려아연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최씨 일가와 최대 주주인 영풍의 장씨 일가가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데요. 영풍 쪽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 주식에 대한 기습적인 공개 매수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이틀 전부터 영풍정밀 주식의 공개 매수 가격을 주당 3만원으로 정하며 대한 공개 매수에 나선 바 있는데요. 여기서 MBK 파트너스 측이 다시 한번 가격을 올리면서 영풍정밀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DYD는 최근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속되며 화장품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올리브영과의 공동 프로모션에서 DYD의 색조 브랜드인 릴리바이레드가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음으로 만호제강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9월 30일에 진행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만호제강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루멘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락 효과로 인해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미래산업은 화요일 장마감 후 권리락 효과가 발생한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는 신작 게임인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개발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게임은 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창조한 세계관 속에서 세상의 종말 라그나로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신작 출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다음으로 SM코어는 최근 모회사인 SKCNC의 시스템 통합기술과 SM코어의 물류자동화 기술 간의 사업 시너지를 통해 반도체와 2차전지 등 SK그룹 계열사의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여 스마트 팩토리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LK 삼양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메타가 새로운 증강현실기기인 오라이언을 공개한 가운데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LK 삼양은 카메라 교환 렌즈 전문 업체로 VR과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의료용 렌즈 부문에 힘을 싣고 있다고 하는데요. 항공우주와 열화상 카메라, 라이다 등의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CNH가 오늘 하한가를 갈 만한 악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CNH는 최근 경영권 분쟁 및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결과 내용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임모 씨가 개최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었으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무상감자와 정관 일부 변경, 주식 액면 분할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고 이사 선임의 건은 일부 이사진만 승인되었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